누구나 쉽게 배우는 이미지 한자 2급 5부 2의 글자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대나무로 만든 책입니다. 자, 이걸 죽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대나무를 쪼개어서 그 부분에 글을 썼습니다. 그걸 이어서 줄로 이렇게 이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죽간이죠. 죽간이 3개가 있네요. 3개가 있고 줄로 이렇게 엮어서 책을 만들었네요. 책 글자입니다. 죽간을 여기에서는 글자에서는 3개입니다. 죽간 3개. 자, 줄로 이어서 엮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입니다. 자, 단어는 책상이 되겠습니다. 책상. 자, 윗부분은 집호입니다. 집호. 집에 책이죠. 책. 집에서 책을 둥글게, 옛날에 이 죽간을, 사진에 보이는 죽간을 둥글게 말아서 작게 보관했습니다. 이게 말면 둥글게 되죠. 그렇게 작게 해서 집에 보관했죠. 그래서 작을 편 글자가 되었습니다. 단어는 편도선입니다. 작을 편, 복숭아도입니다. 자, 그래서 편도선 있죠. 작을 편입니다. 집호, 집에 책을 작게 해서 보관합니다. 작을 편입니다. 자, 여기 집에 책이죠. 책. 자, 책인데요. 대죽자를 썼죠. 대나무 책입니다. 그래서 책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단편 있죠. 짧은 내용의 책이 줄거리를 가진 내용을 단편이라고 합니다. 자, 대나무로 만든 집에 보관하는 책편입니다. 왼쪽에 사람 인편이 있죠. 자, 사람이 집에서 책만 읽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칠 편입니다. 편파 있죠. 편파적이다 할 때 이 편을 씁니다. 편파입니다. 사람이 집에서 책만 보면 치우친다. 치우칠 편입니다. 자, 집에서 책을 읽다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착입니다. 자, 두루두루 돌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두루 편입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나서는 두루두루 돌아다녀야 됩니다. 자, 두루 편입니다. 단어는 보편입니다. 보편적이다 할 때 이 편자를 씁니다. 두루 편 글자입니다. 여기 책이 있죠. 책인데요. 위에 부분은 집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집의 모양이다. 지붕 있죠. 지붕의 모양. 집 안에 책이 둥글다. 둥글륜이고요. 그 다음에 죽간을 옛날에 둥글게 보관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집에서 책을 보면서 생각한다. 생각할 륜. 2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소리는 륜이고요. 둥글다. 륜. 두 번째 생각할 륜입니다. 자, 집에 책이 둥글죠. 집에 책이 둥글입니다. 자, 수레거 또는 차로도 소리 나죠. 자, 수레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양쪽에 바퀴인데요. 자, 차에서 둥근 부분은 어디다? 바퀴죠. 바퀴륜입니다. 차에서 둥근 부분은 바퀴다. 바퀴륜입니다. 차바퀴가 있죠. 자, 단어는 윤회가 되겠습니다. 불교에 보면 차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 있죠.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 윤회라고 그러죠. 돌고 차바퀴처럼 간다는 거죠. 윤회 단어가 있습니다. 바퀴륜 글자였습니다. 자, 왼쪽에 사람인변입니다. 사람이 집에서 책을 볼 때 생각하죠. 뭘 생각하느냐?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일륜이죠. 그래서 일륜입니다. 단어 일륜입니다.
사람이 집에서 책을 보면서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일륜이라고 합니다. 일륜, 륜입니다. 왼쪽에 말섬언이 있죠. 자,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말한다. 논할 론입니다. 토론 있죠. 글자 토론. 토에서 이 마디초는 규칙, 법칙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어떤 규칙, 법칙을 가지고 자,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토론이 되겠습니다. 자, 말할 때 자,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자, 논할론입니다. 자, 위 부분은 책입니다. 책. 자, 주간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은 손을 나타냅니다. 두 손을 나타내는 밭들공 있죠. 밭들공이 약간 변형된 형태다. 책을 두 손으로 보고 있네요. 책전입니다. 우리가 법전, 사전 이렇게 단어로 쓰입니다. 자, 책이고요. 책체 두 손으로 보는 책입니다. 책전입니다. 그 다음 어떤 선 위에 무엇인가 있네요. 위에 있죠. 위에. 자, 이 점 나타나 있는 부분 위에 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위상입니다. 위쪽에 있는 상입니다. 그리고 위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높은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문학에서 상께서 이러면 황제나 임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옥황상제 이러면 하늘에 있는 옥황의 수도죠. 하늘의 수도를 옥황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을 다스릴 제자를 써서 상제 이렇게 하죠. 옥황상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고전문학에서는 고전 소설에서 상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면 황제나 임금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위상 글자였습니다. 아래에 뭔가 있죠. 그래서 아래에 뭔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아래하입니다. 자, 한일이죠. 한 개. 자, 옆으로 껐습니다. 서양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동양에서는 옆으로 껐습니다. 한일입니다. 한 개. 그럼 두 번 껐죠. 두 개네요. 두이입니다. 자, 세 번 껐습니다. 석삼입니다. 석이라는 것이 세 번이라는 뜻이죠. 석삼입니다. 자, 안에 두 발로 걷는 사람, 및 사람인입니다. 사람을 에워쌌죠. 에워싸다 위자입니다. 사람을 에워싼 동서남북 있죠. 사방이죠. 그래서 넉사가 되겠습니다. 넉사. 서양의 이 지도에서도 동서남북 그러니까 사가 됐죠. 신기합니다. 서양도 사, 동양도 사람을 둘러싼 네 방이 사 모양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네요. 넉사입니다. 자, 다섯 오인데요. 교차되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교차되는 모양. 그래서 1에서 10까지 교차되는 수가 5죠. 그래서 다섯 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오. 그 교차되는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 다섯 오입니다. 여섯 6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육각형 벌집을 좀 연상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각형 벌집 모양 생각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6입니다. 북두칠성이 있죠. 북두칠성의 모양입니다. 북두칠성의 모양. 이 자루 부분이 있죠. 자루 부분. 자, 7, 7입니다. 북두칠성 자루. 북두칠성의 별이 모두 몇 개? 7개죠. 7, 7입니다. 그 다음에 8, 8인데요. 이 8, 8은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다 8이고요. 우리가 사방이를 또 양쪽으로 나누면 8방이가 되겠죠.
그래서 4방위를 또 나누면 8방위가 됩니다. 8, 8입니다. 나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8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8, 8, 나눌 8입니다. 자, 9구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구미호 알죠? 구미호. 꼬리가 9개. 자, 그러면 구미호의 몸통 이렇게 되고요. 몸.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 이렇게 꼬리 9개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미호의 몸통. 그 다음에 엉덩이 9개 꼬리. 이렇게 엉덩이 이 부분 꼬리가 9개. 자,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자, 9구입니다. 이 9구는 9이라는 수라는 의미도 있고요. 끝없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없이 간다. 9만리 이러면 영어의 9이 의미가 아니고 endless의 의미입니다. 끝이 없이 이렇게 없는 끝이 없이 간다 이런 뜻이죠. 9만리 이러면 그래서 끝없을 9입니다. 자, 구미호의 몸통, 그 다음에 엉덩이, 꼬리 9개, 9구, 9이라는 의미도 있고 끝이 없다, 엔드리스의 의미도 있습니다. 끝없을 9입니다. 자, 가로와 세로가 만났죠. 왼손과 오른손이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삶과 죽음이 만났다. 10. 자,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교차된다. 그러면 손가락이 모두 몇 개죠? 자, 사진에 보듯이 10개가 되겠죠. 10개. 그래서 10개라는 의미도 있고요. 10손가락을 다 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열다의 오퍼닝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퍼닝, 열다. 두 손을 다 열었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모두 몇 개? 10개다. 10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되다. 그러면 손가락이 모두 몇 개? 10개다. 10입니다. 자, 왼쪽에 사람 인변이 있죠. 자, 사람이 5이 있네요. 5사람 5입니다. 사진 보시면 1명, 2명, 3명, 4명, 5명, 5사람이 가네요. 자, 5사람 5, 대오. 이 대오 무리입니다. 대오할 때 이 오자를 씁니다. 사람 무리를 우리가 대우라고 그러죠. 자, 사람 5 사람 5, 대오할 때 이 오자를 씁니다. 대오. 자, 5살 되면요, 사람이 입으로 말합니다. 나예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 5살 되면 입으로 말해요. 이제 나예요, 나오입니다. 자, 왼쪽에 심장, 심, 마음, 심입니다. 자, 내 심장, 내 마음이 나를 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렵죠. 나를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자, 내 마음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을 오입니다. 앞에 배웠던 깨달을 각과 같은 의미입니다. 각오입니다. 동의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의 단어, 글자입니다. 깨달을 각, 깨달을 오입니다. 자, 이 오동은요, 두 글자가 세트로 같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따로따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고 한꺼번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나오, 같을동, 나와 같은 나무입니다. 나와 같은 나무, 자, 오동나무입니다. 하나의 한꺼번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나와 같은, 같을동자, 나무는 오동나무다. 그래서 5살 정도 되면 집 앞에 이 나무,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죽을 때 관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관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요. 오동관이고요. 여자는 시집 갈 때 이렇게 쌀 뒤주 가구로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들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옛날에. 자, 그 다음에 나오고요. 왼쪽에 말씀 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말씀 언에서 말씀이 됐고요. 나오에서 어로 소리가 바뀌었죠. 오에서 어로 비슷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말씀 어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은 나오가 합쳐져서 말씀어가 됐네요. 언어 할 때 이 어자를 쓰죠. 언어. 자, 말씀어입니다. 자, 왼쪽에 사람 인변이고요. 오른쪽에 아홉구입니다. 사람 아홉이 있으면요. 또 미워하는 사람 한 명쯤 있죠. 또 원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미워할 구, 원수구입니다. 자, 해일이 있고요. 아홉구, 끝없을 구입니다. 해가 끝이 없이 빛나고 있죠. 빛날 욱입니다. 여기서 아홉구는 끝이 없다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끝없이 빛나고 있죠. 빛날 욱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손수변이죠. 손수변이고요. 아홉구 힘력자입니다. 손에 물건을 이렇게 들고서요. 구할의 힘, 구할은 90%의 힘입니다. 90%의 힘력자 힘으로 던진다, 던지다, 포. 그래서 던질 때 생기는 어떤 선이 있죠.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이만 물건을 던졌을 때 생기는 선, 이게 포물선이죠. 이게 줄선자죠. 그래서 던지다, 포이고요. 우리가 또 던지면서 에이씨 안해 이렇게 포기하죠. 그래서 포기하다 할 때도 이 포자를 씁니다. 자, 단어 보시면 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부 2의 글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